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 근처에는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작은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나무는 자신보다 훨씬 큰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고 가장 높은 나무로 자랄 날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햇빛을 즐기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잎사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들은 작은 나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작은 나무는 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자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별들 중 가장 밝은 별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무야. 인내와 노력을 통해 너에게도 큰 기회가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면 너의 꿈은 현실이 될 거란다. 별들의 대답을 들은 작은 나무는 더욱더 열심히 자라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햇빛을 쬐고 비를 맞으며 최선을 다해 기운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동물들과도 친구가 되어 서로를 돕고 돕는 사이가 되었죠. 작은 나무의 꿈을 들은 동물들은 그에게 좋은 흙과 비료를 가져다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작은 나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곳날 숲을 지나던 여행자들은 작은 나무를 보며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무가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찾아와 작은 나무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작은 나무는 이제 별들처럼 많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의 순간을 즐기며 사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나무는 별들이 말했던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며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작은 나무는 꿈을 이루는 것이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매일 밤마다 더욱 커다란 꿈을 새롭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별들이 말했던 새로운 기회가 되어 작은 나무와 숲 전체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브르에 샤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은 문율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샤를의 가족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샤를은 매일 밤 집 근처 숲에서 피리를 연주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밤 샤를이 늘 하던 대로 숲 가장자리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비롭게도 은빛 바람이 불더니 숲속에서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샤를의 음악에 감명을 받았다며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샤를에게 마법의 피리를 건네며 이 피리를 사용하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를은 마법의 피리를 받아들었고 다음 날부터 그의 연주는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을 잊게 되었고 모든 불화가 사라졌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샤를의 소문은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루브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물 또한 샤를의 피리를 탐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쿠누돌라는 마녀가 자신만의 악한 목적을 위해 피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샤를이 깊이 잠든 사이에 쿠누돌라는 피리를 빼앗았습니다. 피리를 잃은 샤를은 큰 상심에 빠졌고 마을의 사람들도 점차 침울해졌습니다. 샤를은 피리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모험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는 숲 깊숙이 들어가 마녀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마물들의 덫도 피하면서 끈질기게 전진했습니다. 결국 샤를은 마녀를 마주하게 됐고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어 마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샤를은 목숨을 걸고 마녀 앞에서 피리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음악은 어둠마저도 감싸 안았습니다. 마녀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고 결국 그녀는 샤를에게 피리를 돌려주며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샤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샤를은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마법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계속 연주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한 루브르에는 언제나 기쁨의 선율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매일 아침 장미가 피어나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의 장미는 마을 전체를 물들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정원은 특히 한 소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마을의 작은 아가씨였지만 정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매일매일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에밀리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장미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어요. 그녀에게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각각의 꽃송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느 날 그녀는 가장 화려한 장미 앞에 멈춰섰고 장미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에밀리, 장미가 조용히 불렀어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니? 나에게는 마법의 왕국 속 공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장미의 말에 자석처럼 이끌렸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장미는 에밀리에게 한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장미가 사방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왕국이었고 왕국의 중심에는 빛나는 성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그 왕국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마법에 갇혀 있었어요. 바로 마법의 악마가 성의 아름다운 공주를 저주하여 영원히 잠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미는 말을 이었어요. 저주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란다. 공주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장미꽃이 그녀에게로 가져다줄 때 깨어난다고 해. 에밀리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녀는 왕국과 공주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는 장미의 도움을 받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험난한 숲을 지나 깊은 계곡을 건너 왕국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마법의 악마가 산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를 방해하려 했어요. 에밀리는 두려움 없이 장미꽃을 높이 들고 악마에게 외쳤습니다. 이 장미는 진정한 사랑을 상징해. 너의 저주는 이제 끝이야. 그 순간 장미꽃에서 놀라운 빛이 발산되었고 왕국은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잠시 후 성의 문이 열리며 공주가 깨어났고 왕국은 다시 한번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용맹함과 사랑의 힘은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정원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물들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루아르 계곡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전설적인 영 미르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르가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 마을 주변에서 반짝이는 비늘이나 용의 흔적으로 보이는 큰 발자국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마을의 소년장은 용맹한 모험가를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미르에 대한 이야기는 장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장은 마을 어귀의 작은 숲에서 반짝이는 비늘 하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할아버지는 그에게 오랜 친구인 에메랄드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이것이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은 배낭을 메고 미르를 찾아 숲을 가로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빽빽한 숲을 걸으며 큰 바위와 울창한 잎사귀들을 지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 장은 웅장한 폭포가 보이는 작은 계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미르의 비늘이라고 확신했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장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장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전설의 용 미르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미르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장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천천히 미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르는 장의 목에 걸려있는 에메랄드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는 환한 빛을 발하며 장과 미르 사이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르는 장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과 용기로부터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르는 장에게 여러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장이 맹목적인 탐험가가 아닌 현명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장은 미르와 함께 여러 관문을 지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르가 아닌 사람들 스스로가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장은 미르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을 지키고 번영시키기 위해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은 장을 존경과 사랑으로 맞았습니다. 그 후 장과 마을 사람들은 미르가 전해준 용기의 이야기를 큰 축제를 열어 기념하며 미르가 항상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장의 모험과 미르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라퐁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매년 봄이 되면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개하여 마치 꿈결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라퐁 정원은 장미 넝쿨로 덮인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화단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라퐁 정원의 주인은 마르셀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원을 돌보며 살았고 정원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오직 마을의 어린이들 뿐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정원을 방문해 마르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로이 뛰놀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정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이 정원 어딘가에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의 셈이 숨겨져 있단다 라며 미소 짓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르셀조차 자신의 정원을 간수하기 힘들어했고 마을 주민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로 인해 라퐁 정원도 예전만큼 활력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은 아이들에게 정원을 잠시 닫아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한 소녀 클레어는 끝까지 마르셀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원의 전설을 믿어요. 마르셀은 고민 끝에 클레어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고 그 끝에 정말 전설의 샘을 찾아냈습니다. 샘은 작게 흐르기 시작했지만 클레어는 그 샘에 소박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정원과 마을이 다시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정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샘에서 넘쳐 흐르는 물은 점점 맑아지며 정원 곳곳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은 다시 만개하고 나무는 푸르게 새싹을 틔웠습니다. 마르셀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달려갔고 그동안 메마른 마을의 우물과 강에도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라퐁 정원은 마을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에서 전해졌으며 라퐁 정원은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한 동화 같은 순간들이 담긴 곳으로 남았습니다.